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가 1920년대 초에 괴테아눔 건축 노동자들에게 했던 강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강연들이 사실 건강, 질병, 감각, 자연현상, 우주와의 연결,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슈타이너의 독특한 관점, 특히 뭐랄까, 우리 몸이나 자연, 또 더 큰 세계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의 통찰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슈타이너가 노화에 대해 생각한 방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라고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노화를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독소가 생성되고 또 이걸 중화시키는 호르몬 작용 같은 게 약해지는, 뭐랄까, 아, 일종의 내적 중독 과정으로 본 거예요. 내적 중독이요? 흥미롭네요. 그때 슈타이너의 이런 과학자들이 쥐 실험 같은 걸로 노화 늦추려고 했다는 얘기도 언급했죠? 네, 그렇죠. 정관결찰 실험 같은 거요. 슈타이너는 그런 생리적 시도와 함께 이 노화 과정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 이상이라고 본 거죠. 니코틴에 대한 설명도 좀 독특했어요. 그냥 담배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적인 리듬을 건드린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맥박스가 분당 한 72회, 호흡은 18회 정도 되잖아요. 네, 대략 4대1 비율이죠. 그렇죠. 슈타이너는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니코틴이 이걸 미묘하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맥박을 더 빠르게 만들어서. 맥박이 빨라지면 그럼 혈액을 폐해서 충분히 산소를 못 얻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한소 부족 상태가 생기고 이게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설명해요. 그 미묘한 불안감이 계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엔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인 노화를 촉진한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단순한 해로움 이상의 메커니즘을 본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관찰인데요. 이런 관점이 자연을 보는 시각에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곤충 이야기로 넘어가면 더 흥미로워지죠. 그 말벌이랑 송장벌레 얘기요. 진짜 재밌었어요. 말벌이 사람보다 먼저 종이를 만들었다는 건 와, 네. 나무 섬유를 씹어서 집을 짓는 걸 보고 이게 종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생애 주기도 관찰했는데요. 네네. 봄에는 여왕벌이 알을 낳아도 번식 능력이 없는 일벌만 태어나는데 한여름에 강한 태양 영향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번식 가능한 수벌과 새로운 여왕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특히 태양의 어떤 리듬이 생식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예시로 든 거군요. 그렇죠. 송장벌레 이야기는 더 극적이에요. 맞아요. 죽은 두꺼비를 묻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놓인 막대기가 방해가 되니까. 네, 그 막대기 밑을 파서 막대기를 쓰러뜨린 다음에 두꺼비랑 같이 묻어버렸다는 관찰 기록을 인용하죠. 와, 이건 거의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흔적을 없애려는 것처럼요. 생명력의 발현 같은 거죠. 단순한 본능 이상으로 본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자연과의 연결을 인간에게까지 확장시키죠. 그게 이제 인간과 우주의 연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하루 평균 호흡수가 플라톤 대련의 횟수랑 같다는 거예요. 약 25,920. 네, 그 숫자 일치요.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우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런 미시세계, 인간과 거시세계, 우주의 리듬 사이에 어떤 깊은 공명, 연결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암시하는 거죠. 숨겨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그리고 인간을 거꾸로 선 식물에 비유한 것도 독특했어요.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비유죠. 머리가 뿌리고 아래쪽이 꽃이라니요. 식물은 뿌리를 땅에 두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꽃을 위로, 빛을 향해 피우잖아요. 네. 인간은 반대로 뿌리에 해당하는 머리, 즉 신경 감각 시스템이 위에 있고 그걸 통해 어떤 정신적, 우주적 자양분을 받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아래쪽 신진대사 생식 시스템은 땅을 향해 생명 활동을 펼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활동이 땅보다는 하늘, 우주 쪽에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슈타이너는 우리 몸 안의 노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기 작은 곤충들의 행동, 그리고 저 광대한 우주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노화는 내적 중독 과정이고 니코틴은 미묘한 생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말벌이나 송장벌레 같은 곤충들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지혜를 보여주고 인간의 생리 현상은 우주의 리듬과 공명한다. 이런 식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연결, 그걸 보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정신과학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을 탐구하는 방법론이었던 셈이죠. 현대인들이 그런 본능적이고 통합적인 지혜를 잃어가고 있으니 피상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관찰과 사고를 통해 그 이면의 의미와 연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접하고 보니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나 현상들 속에서 얼마나 그 연결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시나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